하이튼 TV 강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기가 참 민망합니다. 요새 참, 대한민국이 참 힘든 과정을 이제 거쳐가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재명이란 자의 그 사법적 판결이 유죄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많이 틀리네요. 그죠? 아무튼 그 판사라는 인간 말종들이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대북 불법 송금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그 외에 이제 이재명에게 달라붙었던 변호사 5명이 지난 총선에서 전부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물론 호남 출신 판사들도 2명이나 있었고 하지만 그 판사들은 과거에 그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상당히 그 소위 김일성 민족주의 그 주체 사상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좌익 이념의 골수로 빠져 있는 그렇다기보다는 좀 거리가 멀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한 거는 번뜩 먼저 생각나는 게 이재명이 잘 되면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구나. 보면 굉장히 그 판사 같지도 않은 실력이 없는 그러니까는 그 판사직 이 저지의 그 라틴어 원을 보면 프리젠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이래 몽테스키에가 상권 분립을 만들어 놨는데 입법과 행정부는 국민이 선출하는 선출직이고 사법부는 그 사법이 갖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그 인간을 심판한다는 그 어떤 고귀한 어떤 소위 소명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최고의 어떤 지식인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판사직을 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판사라는 의원의 프리젠타라는 건 뭐냐면 신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 소명을 실현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요새 자신들의 그 판사라는 직업이 그 소위 근본적으로 얼마나 소위 신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고귀한 직업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이제만 밝히고 이제 건빠지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대법원장이나 이런 거 시켜줍니까? 그냥 명예나 어떤 자신이 가져야 할 어떤 소위 그 국가나 국민들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눈앞에 금덩어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만 주면 파다닥거리고 몰려드는 닭새끼들처럼 저렇게 이제 정말 가소로운 짓들을 하는데 저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런 명예도 없는 저런 인생은 그냥 벌레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후쿠자와 유기치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후쿠자와 유기치 중에 가장 그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문명 개조론을 쓰면서 이제 문명에 대한 그 어떤 중요성을 얘기를 하죠. 아무튼 뭐냐면 가치 없이 사는 인생이야말로 그것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응? 타인에 의해서 추종되는 삶이야말로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가치를 따르지 않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남이 뭐라 그러니까 타에 의해서 이리저리 추종되는 인생이야말로 그거는 금수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대부분 그 주사파 출신들도 많지만 그 외에 이렇게 저렇게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이제 소위 자기 욕심, 자기 이제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소위 굉장히 이론론적이죠. 한번 태어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남들을 호령하고 남들을 짓밟기 위해서는 또 자기 위에 있는 소위 우두머리를 또 섬겨야 되는 그런 어떤 참 그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보면 정말 가치 없는 인생들이 대한민국의 위정자가 되고자 하는구나라고 어린아이들이 비판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나옵니다. 간이 콩할 만한데요.
드디어 올 것이 왔는데,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4대4 정도로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합리적인 이성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재판관 스스로 그래도 이번 재판관들 중에 뭐 처음에는 완전히 그 8대 0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짜놓고 뭐 윤석열을 파면시킨다는 그 시나리오로 갔는데 국민들이 저항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그 지각 있는 의식 있는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그걸 이제 그럴 수 없다고 이제 판결을 해서 특히 이제 뭐 보수라고 이렇게 보수가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재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은 윤 대통령의 그 소위 그 내란 논란과 그 파면하라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작은 그거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중에 눈에 좀 띄는 거는 뭐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그 양반도 똘똘하고 아무튼 그 재판관으로서의 명성이 있습니다만은 제 눈에 이제 가장 띄는 사람은 여성인데 조그만한데 생긴 게 꼭 저기 브리티시 처칠 불독 비슷하게 생겼어요. 김복형인가요? 그 분인데 왜 그랬냐 하면은 얼마 전에 공직자 그 재산 신고하는 게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뭐 남편도 뭐 법조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랫동안 법관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대부분 뭐 지금 뭐 보면은 뭐 서울시장 하는 오세훈이나 지금 뭐 검찰총장 하는 심청장이나 막 재산이 백 몇십억씩 가고 이러는데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청렴결백하게 자신의 아까 얘기했던 프리젠타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 소위 우리나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실현하는 그 재판관이 아닌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런 이제 느껴졌습니다. 이 여성 헌법재판관이 키를 잡고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왜 4대 4냐 하면은 김영두 재판관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뭐 얘기들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소위 인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크게 대립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김영두 재판관이라면은 4대 4의 비중을 맞춰서 소위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판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무튼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저번에 뭐 그 저 이재명이 유죄 날 거라고 뭐 다 넣고 유죄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시급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 뭐 시간이 빠르고 6개월이 됐는데 뭐 소위 뭐 여러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뷰 수가 너무 안 나온다고 좋은 얘기 하는데 너무 가치 없이 던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뭐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뭐 처음에 얘기할 때 소위 그 헨리 8세에 의해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소위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 성인을 형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못다한 삶, 철학적, 사유적, 관조적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닥쳐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사실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 지금 대한민국 내전중 내권을 썼는데 제 얘기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참 그 긴 세월이었고 저도 많이 지치죠. 2016년 박근혜 탄핵 그 기간 동안 촛불 들고 나온 그 광장의 그 폭도들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노재봉 선생님하고 그때 제일 에너지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펄쩍펄쩍 뛰면서 그걸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세월이 벌써 9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솔직히 많이 지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이 소위 주사파 김일성 민족주의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 소위 악령들에 대한 내면을 이미 봐왔고 그리고 이재명이나 뭐 문재인이나
그 아주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똑같습니다. 전체주의를 진영하는 그런 사이코패스형 인간들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국민들을 계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뷰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저는 뭐 전혀 상관없고 저 말을 들어주시는 10명, 20명만 있어도 그걸로 족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금요일 날 윤 대통령이 탄핵돼 버리면 인용되면 아마 이제 이 유튜브가 이제 마지막 유튜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대4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저의 이 유튜브는 국민 계몽을 위한 유튜브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혁명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뭐 톡톡 튀는 제목이죠. 자유민주주의가 혁명의 칼인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일부에 대해서 이제 쭉 뭐 소위 동서양에 대한 생각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쿠자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혁명의 칼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딱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말을 뜻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그 분은 바로 우리 자유를 향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여정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향한 소위 소망스러운 여정의 처음과 끝을 다 장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남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입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뭐 얼마 전에 복고일 그 소설가가 소위 그 우남 이승만을 우남 이승만 박사가 너무 저평가되고 이제 이 좌익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위 그 섹스피어의 표현을 빌려서 물로써 써는 이름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로써 쓰는 이름. 물에다가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흩어지고 없죠. 그러니까는 소위 그 섹스피어는 그랬죠. 이제 자신의 그 소위 그 억울함, 자신의 피해, 자신이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 타인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청동에다 새기는데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나 고마움, 혜택 이런 것들은 물에다가 쓴다라는 섹스피어의 표현을 받아서 복고일 선생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위대한 뛰어난 지도자 영웅 우남 이승만 박사를 그냥 물에다 쓰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소설을 쓴 거죠. 이 혁명이라는 말은 레볼루션이잖아요. 혁명이란 말은 라틴 말로 이제 레볼루티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회전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빠른 시간에 완전히 변화하거나 바꾸거나 개혁하거나 변혁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혁명은 우리가 지금 뭐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 다음에 뭐 권위주의, 뭐 여러 이제 정치 형태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정치 형태에서 혁명은 반영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가깝게 이제 세계 3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을 이어서 나왔던 1688년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을 바탕으로 한 영국의 입헌 민주주의화 명예혁명입니다. 두 번째가 소위 로베스피에르, 조르드 당통 이런 작자들의 이제 소위 그 자코뱅에 의한 혁명 공예로 대변되는 소위 1789년 프랑스 혁명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갑자기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3대 혁명을 얘기를 하는데 그 혁명이란 말은 15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한 그런 이제 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거예요. 레보루시오. 그러니까는 그 혁명이란 단어는 혁명이란 말도 이제 후쿠자와 유기치가 혁명이라는
한자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는 동양에서 바라보는 혁명이란 뜻에 대한 이해와 서양에서 생각하는 혁명이란 뜻의 이해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자와 유기치가 혁명이란 단어를 붙인 거는 소위 주역에 나오는 소위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공자 사상을 대변하는 그 주역에 나오는 주나라의 역사에 나오는 역성혁명, 소위 구테타죠. 그러니까는 그 하늘을 배신하고 백성을 피폐시키는 그런 악덕 군주는 역성혁명으로 패해야 된다 하는 역성혁명이라는 단어에서 혁명을 따서 후쿠자와 유이치가 레볼루션이라는 근대적 단어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혁명이라는 것은 소위 그 아주 그러니까는 편편한 지구가 공전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의 그 놀라움,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혁명이라는 것은 가깝게 이제 우리도 보면 뭐 약간 구테타라는 거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구테타는 소위 데타라는 말이 불어로 이제 소위 레종 데타, 국가 이성처럼 이거 국가라는 쿠라는 국가를 친다, 물리력으로 친다는 게 경찰력이나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사회를 이제 소위 그러니까는 그 소위 체제를 이제 흔드는 뭐. 근데 이제 구테타의 그 내용은 소위 혁명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데, 구테타는 체제를 변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뭐 변혁 현상, 이게 이제 구테타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4.19는 혁명인데 5.16은 왜 구테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혁명으로 볼 수도 있고 구테타로 볼 수도 있고, 이제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구테타라고 해야 된다라는 설이 이제 굉장히 강하죠. 뭐 그런 식으로 자유주의에서의 혁명도 여러 가지가 나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 소위 그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나 그 위에 뭐 소위 그 미국의 1776년 미국의 독립,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위 이제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기록을 한번 따라 보면,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플라톤의 리파브릭을 우리는 국가라고 번역을 합니다. 리파브릭.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요 얘기하기 전에 왜 이제 플라톤의 리파브릭을 얘기하고 혁명과 그 다음에 시대적인 변화를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은, 동양의 소위 후쿠자와 유기치는 그 소위 그 아버지나 큰 형님이 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하급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청소년기까지 소위 공맹사성을 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자와 유기치도 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서양을 본 최초의 동양의 어떤 철학자였죠. 그러니까는 후쿠자와 유기치가 지금 뭐 소위 그 문화 개조론, 문명 개조론을 쓰면서 동양을 이제 문명화 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중국이나 또는 그 조선의 그 문명의 척도가 너무 낮아서 이 스스로 어떻게 문명을 개척해 나갈 그 능력이 없겠구나 해서, 이제 후쿠자와 유기치는 소위 문명을 우리가 가서 선도해서 그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때문에 이제 후쿠자와 유기치하고 정한론, 이제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는 정한론자들하고의 이제 연결이 되는데, 뭐 글쎄요. 근데 아무튼 후쿠자와 유기치가 평생 고민했던 두 가지 단어는 뭐냐면 자유와 공화였어요. 공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도 인간의 자유, 이것이 이제 철학의
시작이자 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자유에 대한 그 체화된 어떤 삶의 어떤 역동력,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의 연장선이 이제 소위 법치와도 이어지는데, 플러스 이제 공화라는 게 이제 소위 동양에서 보기에는 가장 서양에서 갖고 있는 이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해가는 그 서양 철학사에서의 하나의 신기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공화라는 단어도 후쿠자 유기치가 리퍼블리카니즘, 공화주의를 붙였어요. 왜 공화주의라고 했냐 하면, 동양 사상에서는 공화주의가 최초의 춘추전국 시대에 한 2500년 전이죠. 공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공자의 입에서. 왜냐하면 이제 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바뀐 왕정이 그 전에 그 소위 앙샹 레짐이죠. 그 구체제에 대해서 너무 도륙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니까 왕권이 바뀌는 건 좋은데, 왕권을 좀 더 편안하게, 온전하게, 사람들이 덜 희생되게 소위 화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바꿀 수는 없냐 하면서 처음 얘기한 말이 공화라는 단어입니다. 공화. 그렇잖아요. 한자어가 이제 소위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 커먼, 공동의 공자와 그 둥그러울 화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공화가 서양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뭐 플라톤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플라톤이 얘기한 소위 리퍼블릭, 이건 뭐냐 하면 폴리테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얘기를 하면 레스 리파브리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폴리테이아는 뭐냐 하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를 하면 폴리스나 스테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플라톤의 리파브릭은 국가라고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양에서의 공화주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건 로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화라는 말을 쓴 사람이 로마의 키케로입니다. 키케로. 그래서 키케로는 소위 공화를 less publica, the common thing, 그러니까 공적인 것을 먼저 지향하는 사회, 이런 뜻에서 이제 공화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든 뭐 국민이 다스리는 근대 국가든 하나의 소위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체의 구성인, 특히 이제 근대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이 된다 하는데, 그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이 모두 이기적인 존재로서 공동체 내에 이제 자기 이익을 향유할 경우에는 뭐 마치 이제 공유지의 비극처럼, 그러니까 똑 제한된 공유지에 자기 소를 풀어 넣는데 자기 소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고 남 소는 덜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갖고 막 자기 소떼들이 다 먹어 치우면 결국은 서로 배분을 해서 나누어 가면 공생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공유지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황폐해져 가지고 자기 소떼들도 다 굶어 죽는 그런 공유지의 비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화주의가 없으면 그 어떤 소위 공동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 근데 그것을 그 로마 시대에는 자유주의나 무슨 민주주의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로마 공화정이 내놓는 부분이 뭐냐면 그 안에 이제 이권 분립, 상권 분립도 있고, 그래서 권력의 분할이라는 것이 강하게 이제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의 분할 속에서 소위 로마라는 공동체를 공의를 위하는, 공동선을 위하는 시민들의 명예로운 행위들, 귀족과 시민들의, 이게 이제 쫙 로마의 천년 역사를 깔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중세시대 이후 처음에는 교권에 의해서 왕권이 약해가지고 뭐 끽소리 못하고 살다가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걸 실패하고 교권이 약화되면서 이제 소위 프랑스 왕이 로마에 있는 교황을 데려다가 프랑스 카노사에 그냥 너 여기서 교황해 그러면서 카노사의 굴욕이라 그러죠. 1300 몇십 년대인데, 그 이후부터 이제 왕권이 많이 올라오면서 왕권이 교황권으로부터 자율성을 얻으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통치를 하려니까 왕들 모두 좀 좋게 명예롭게
훌륭하게 자기들의 백성들이 다 윤택하게 잘 통치를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한 게 바로 로마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공화주의가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제 제일 먼저 소위 이제 로마의 공화주의는 뭐냐면 뭐 자유주의나 소위 민주주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소위 명예로운 로마 시민의 공화주의이기 때문에 일종의 귀족적 공화주의예요. 제가 이 소위 갖고 있는 에리스토크래틱 리버럴리즘도 그 귀족적 공화주의에 연관해서 소위 알렉시스 토크빌에 대한, 이제 알렉시스 토크빌 자체가 이제 소위 백작 출신이고 프랑스 혁명 후에 자기가 가졌던 고민을 다 얘기하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고민을 다 얘기한 게 미국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앙샹레즘과 프랑스 혁명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그 토크빌의 소위 그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는 아리스토크래틱 귀족적 자유주의에 국한된다라는 이제 그 포인트로 이제 이 알렉시스 토크빌의 민주주의를 분석한 그런 이제 책입니다만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공화주의가 처음으로 이제 그 소위 시민적 공화주의로 변하는 단계가 바로 15세기, 16세기에 그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아주 그냥 뭐 이 도시국가다 보니까는 문화는 번성하고 여러 가지 뭐 예술과 뭐 그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철학 이런 것들이 아주 앞서가는데, 소위 국력이 약해가지고 강대국이나 주변 도시국가들로부터 침탈을 당해가지고 도륙당하는 그런 현실을 목격하고 시민군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이탈리아가 하나의 공화국으로 통일되어서 소위 발전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국가가 되기를 바랬던 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소원이었는데, 뭐 전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1527년에 죽은 후에 한 400년, 거의 400년, 380년인가요? 그때야 이탈리아가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보여준 게 뭐냐면 그 귀족들을 아무튼 그 설득하고 이렇게 저렇게 재원을 받아가지고 피렌체 내에 한 500명 정도의 상비군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상비군들이 시민군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시민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도시국가인 루카하고의 전쟁에서는 아주 대성을 거둡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저 뭐 이런저런 어떤 그 내후 외환에 이제 그 이제 공화정을 만드는데, 그 공화정이 깨지는 뭐냐면 외부에 이제 세력을 데리고 와가지고 소위 스페인의 정예군 7천 명이 오는데, 이제 시민군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소위 그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이 소위 그 워게임을 해 갈 수 있는 어떤 지도자나 이게 이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잘 못하다 보니까 딱 정예군 7천 명, 그러니까 숫자는 피렌체 시민군이 훨씬 많은데 정예군 7천 명이 포를 앞세워서 딱 정렬해가지고 달려오는 모습에 이 시민군들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소위 그 피렌체가 함락당해가지고 다시 이제 메디치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키아벨리는 소위 공화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지하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렌체로부터 소위 단테처럼, 단테도 이제 신곡을 쓴 단테도 마찬가지죠. 단테처럼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추방당한 마키아벨리가 한 8km 시에나 쪽으로 8km 밑으로 내려가 있는 마키아벨리 본가에 가서 저 멀리 보여 있는 그 피렌체 두오모 성당을 내려다보면서 쓴 책들이 로마서 원고, 벤체사, 그다음에 그 유명한 군주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마키아벨리가 쫓겨나가지고 거기 살지 않았다면은 마키아벨리의 이런 위대한 저서들은 안 나왔겠죠. 그 역사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키아벨리는 소위 귀족적 공화주의를 소위 시민적 공화주의로 만들고, 그리고 그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100년 지나가지고 소위 1688년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커는 소위 그 이원제,
그러니까는 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과 의회권을 얘기하는 이원 정부론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명예혁명으로 가고 그리고 그게 또 한 100년 정도 한 80년 가나요 하더니 이제 프랑스의 소위 몽테스큐의 백작 몽테스큐가 법의 정신에서 소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삼권 분립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라는 상권 분립을 완성해서 그것이 지금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돼서 법치의 근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에 이제 걸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게 따로따로 갔어요. 공화주의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지금 뭐 한 500년 역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 the liberal democracy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딱 용어가 완전히 딱 쓰여진 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1920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이후에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용어로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 하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제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오랜 시간 인류사를 관통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고 동양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시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로 자리 잡고 그것을 만들어낸 소위 물로서 쓰는 이름 그 이름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제시대 조선 500년의 그 압제 속에서 갑자기 소위 근대 국가의 주인이 되는 근대 국민, 벼락 국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에 태어났고 후쿠자와 유기찌는 1835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후쿠자와 유기찌가 우남 이승만 대통령보다 한 50년 먼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후쿠자와 유기찌는 소위 자신의 가치를 학문적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그 문명국가 근대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 주는데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 명치유신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시체 말로 한자리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명치 사인방들하고도 가까웠지만 특히 이제 뭐 후쿠자와 유기치를 스승처럼 따랐던 게 이토 히로부미인데 그와는 달리해서 나왔고 그리고 뭐 이제 후쿠자와 유기치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런저런 뭐 좋지 않은 평가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게이오 대학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3번의 이제 전 세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관파하고 언어를 습득하고 한 5개국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서양에 있는 근대적 그 소위 의미를 다 한자어로 번역해 내려면은 일단 뭐 그게 이제 뭐 라틴 말이 주가 돼야 되겠지만 그 외에 영어, 불어, 뭐 러시아어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언어력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800 참 영화죠. 우리 우남이 승만 대통령도 한승 감옥에서 이제 독립정신이라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그 독립정신을 썼는데 다 20대예요. 20대 그 참 지금으로 보면 어린 나이에 그 천재적인 역할들을 해냈는지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게 후쿠자와 유기치의 이제 서양사정인데 그게 이제 나오자마자 한 22만 권이 팔려요. 그때는 책값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그 책 한 권 값이 아마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게 22만 권이면 벌써 몇백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여러 차례 나와가지고 서양사정 상하 나오고 그걸 모아서 이제 다시 이제 문명개조론 이런 것도 만들고 여러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다 잘 팔려가지고 그 돈으로 게이오 대학을 만들고 그 돈으로 동경에 이제 사숙을 열어서 그 밑에서 이제 우리 소위 그 조선의 이제 괴합화 근대화를 얘기했던 김옥균, 육일준,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서 다 배워요. 중국은 양치차오, 양계초, 뭐 강유회,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1911년 소위 중국 최초의 공화주의 혁명에는 신의 혁명의 손문 이런 사람들이 다 후쿠자 유기치 밑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1884년인가요? 갑심정변 해가지고 우리 계엄파가 3일 천하로 끝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김옥균은 도망가고 박영웅 뭐 몇 명은 잡혀가지고 뭐 도살을 당하는데 그때 잡혀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쿠시마 위이치가 이제 일본 은행에 자신 뭐를 담보를 내고 한국 돈으로 17만 원을 대출을 해서 그 사람들의 구명운동했습니다. 지금 그 돈이면 한 100억 되나요?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위이치가 대인배예요, 대인배, 대인배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가치를 계속 실현하면서 1901년에 뇌출혈로 중풍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65세인가 66세인가 그 정도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뭐 이제 거의 뭐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그때로서는 뭐 조금 그래도 뭐 그렇게 억울한 죽음은 아닌다. 하지만 이제 뭐 과로나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뇌출혈로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 이제 다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으로 가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 1875년에 배제학당을 들어가고 1876년 1895년에 배제학당을 들어가고 1896년에 배제학당에 있으면서 내가 내 조국 대한제국 대한민국이겠죠. 대한제국을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혁명가로서 한 몸을 바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1889년에 완전히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한 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1889년. 그리고 그때 이제 소위 그 공화주의 이제 고종을 폐위하는 이제 소위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루돼 가지고 소위 그 한성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종신형 받고 이래 돼 가지고 뭐 아무튼 러일 전쟁이 나서 이제 풀려 나올 때까지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쓰신 책이 바로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인데 이게 총 51장하고 이제 에필로그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876년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이제 털미삼아로 이제 한국을 이제 소위 개항시키는 소위 이제 그런 어떤 강제로 개항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876년부터 1904년 러일 전쟁까지의 역사를 쭉 집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러일 전쟁이 났다는 걸 알고 감옥 안에서 뭐 이런 어떤 풋노트나 이런 뭐 참고 자료도 없이 그때까지 읽었던 것을 모두 쏟아 넣어 가지고 3개월 만에 그 독립 정신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위 그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어떤 민권, 인권,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공화주의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뭐 통상,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선으로서의 경쟁,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어떤 뭐 소위 법의 법칙, 법의 정신, 민법,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가치, 자유, 민주, 인권 이런 것들을 쫙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그 물론 그 전에도 읽었겠습니다만은 감옥 안에서 이제 서양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루소의 이제 시민계약, 그다음에 존 로코의 시민정부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휴움, 아담 스미스의 그 소위 국부론,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뭐 헤겔, 칸트의 영구평화론, 헤겔의 자유이념, 이게 이제 그 소위 고전의 서양 철학사에 대한 고전에 대한 고전책들을 다 읽으신 것 같아요. 천재죠. 천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사전을 갖고 찾아가다 보니까는 영영사전이겠죠. 아 이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야 했던 영한사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한영사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최초의 한영사전이 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나와서 이제 독립정신은 바로 이제 출간은 못 되고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바로 이제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이제 한 30년 이상의 그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910년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는데 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혁명의 칼이라는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19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그 후에 쭉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소위 삶으로서의 현실, 그 다음에 체화된 인간들의 그 생활, 이런 걸로 더 그게 이제 공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책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했는데, 미국 생활을 하면서 진짜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이 세 개가 복합적으로 얹혀져서 그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을 합니다. 결국은 4.19로 해서 이제 하와이로 가시고, 그리고 돌아오고 싶었는데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1965년 하와이에서 이제 숨지는데, 숨지기 바로 얼마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체제를 완전히 소화시키고 체화시켜서 그런 사회로 잘 발전해 가면, 우리가 두토막난, 한반도에서 두토막난 작은 국가이지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갑옷을 입은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노력과 능력과 헌신으로 동양사회를, 동아시아 전체를 선도하는, 저 대국 14억 대국 중국도 선도하고 저 섬나라의 대국인 일본도 선도하는 그런 아시아 최고의 선도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중국은 이미 틀렸고 완전히 뭐 중국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버렸고,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한다고 하지만 일본도 일본 정신, 소위 천황제 밑에 이런 어떤 동양적인 습속이 강해서 일본조차도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라는 이 복합적인 정치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해내지 못할 거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지난 세월 전쟁까지 치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잘 소화해내고 발전시킨다면은 틀림없이 동양에서 제일 앞서가는 미국과 어깨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동양을 선도하는, 후쿠자와 유기치가 그렇게 바랬던 동양을 선도하는 그 마지막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고 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예를 들어봅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라는 키워드로 대변이 되는데, 우리는 그 뭐 누구죠? 그 연쇄살인범 유형 뭐가 있죠? 아무튼 뭐 9명이나 뚫어잡은 그 극악무도한 사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적혈 처분하지 않고 깨끗하게 옷 입히고 씻겨가지고 1심하고 2심하고 3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판결을 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죄는 미워하되 사회적인 어떤 통합과 사회적인 어떤 삶의 어떤 기본적인 소위 애티튜드, 태도를 기준 잡기 위해서 그런 법치의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형처리죠. 그래가지고 판결이 났는데, 사형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사형은 집행 안 되고 유형처리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그 가슴앓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것을 그렇게 법치의 위대함을 보여줌으로써 그 공동체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소위 감동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기독교 사상하고 굉장히 가깝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어떤 가마로운 그런 어떤 소위 절제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놀라운 소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앞서가는 훌륭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국민 스스로가 느끼면서 그 제도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국민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자부심은 곧 그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시민적 애국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통합되는 공동체를 만들 때 우리는 동양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혁명이라는 겁니다. 혁명.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가스펠, 신의 메시지가 지금 21세기에도 전 세계를 흔들고 있듯이 이게 진짜 혁명이죠. 응? 막스 레닌의 뭐 볼셰비키 혁명 뭐 70년 만에 끝났어요. 마오쩌둥의 혁명 지금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끝나가고 있어요. 김일성 혁명 뭐 이거 앞으로 이제 얼마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쿠바 혁명 뭐 그냥 쿠바 뭐 또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저런 뭐 서이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폴포트 200만 명이나 때려 죽이고 그 혁명의 결과는 뭡니까? 참혹함, 그다음에 인민의 고통, 사람의 인간의 고통, 그다음에 절망 이런 걸로 가는데, 자유주의 하에서 이제 소위 그 예수의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법치를 앞세운 자유민주주의의 혁명은 그런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지금 이제 참 세월이 빠릅니다. 돌아가셨는지 이제 거의 1년이 돼가네요. 이번 달 4월 23일이면 1주년이 되는 회사 노재봉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체화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것을 제가 칼럼 제목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혁명의 칼이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회사 노재봉 선생님이 야 그거 좋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든 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그 참 관념에 빠진 사이코패스 이 자익 이념주의자들이 무엇을,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지네들은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망가뜨려 놓고 그냥 뭐 세상은 멸망했는데 대한민국은 파괴됐는데 지네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없어요. 죽고 없어요. 역사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애널 학파를 들고 와가지고 저 파라낭 브루텔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역사가 300년, 400년 단위로 가면 그 안에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은,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에피소드들은 어스름 달빛에 도깨비들이 날뛰는 그냥 하나의 소위 전설이나 신화만도 못한 그냥 코미디 쇼에 불과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는 갈 거예요. 궁극적으로 갑니다. 가는데 지금 시련을 너무 독하게 겪고 있는데 이 시련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아무튼 그래도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쩌겠어요. 검사로 평생 살다가 술도 좋아하고 사람이 인간이 그 털털하고 좋았는데 뭐 정치를 잘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한데 지금 다시 와가지고 하면 많이 달라지고 잘할 거예요. 틀림없이 이 소위 종북 주사,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북 주사파 반 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그 척결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목숨을 걸고 깃발을 앞에 들고 나가면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목숨 걸고 깃발을 따라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